자, 요런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중국에서도 희한한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도 여러 가지 중국의 경제 상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 도시도 변하고 있는데 뭐라 해야 될까? 참 재밌게 변하고 있어요. 자, 어떤 도시냐면 이 도시에는 중국의 젊은 아주 어린 젊은 미모의 여성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모여서 사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어디냐?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심천이에요.深圳.深圳요 밑에 요 강만 건너면 요 밑에 홍콩입니다. 이게 다 홍콩이에요. 이深圳 중에서도 어디냐? 深圳 안에 있는福田区. 여기福田区라는 곳이 있어요.福田区에서도 여기 보면 자, 요 안에 뭐莲花춘도 있고요. 황강춘도 있고요. 뭐 상샤, 샤웨이, 샤샤. 아무튼 여기 다 모여 있어.福田区라는 곳에.福田구. 왜 여기 미모의 어린 여성들이 다 모여 사느냐? 뭐 아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자, 모르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 실제 사례부터 한 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중국 여자의 한 명이 있습니다. 중국 여자의 한 명이 있는데 링링이라고 부를게요. 링링. 이 링링이는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농촌에서 태어나가지고 14살쯤에 세상으로 나와서 이제 꿈을 쫓기 시작합니다. 큰 세상으로 나왔죠. 14살이면 여러분들 중국에서 그냥 농촌에서 14살 때 나왔다 하면 많아봤자 초졸이야. 많아봤자 초등학교 졸업하고 뭐 이것저것 농촌 고향에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대도시로 나온 그런 상황이죠. 자, 대도시 어디로 가느냐? 심천으로 오게 됩니다. 심천 중국의 4대 도시죠. 그죠?北上 광선 그중에 深圳 4대 도시. 자, 그런데 이 대도시로 왔는데 배운 건 없고 경쟁도 치열하고 그냥 뭐 허드렛 일만 하면서 나라를 보냅니다. 뭐 월급도 당연히 많이 못 벌겠죠. 그죠? 근근히 밥 먹고 사는 정도. 그런데 주변에 어떤 고향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비슷한 처지였어요. 비슷한 처지였는데 갑자기 애가 잘 살게 되는 거야. 일도 그만두고 평소에 하고 다니는 것도 좀 달라지면서 그냥 좋은 데로 이사도 가고 잘 살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갔대. 찾아가가지고 뭐 어떻게 지내냐, 무슨 일 하냐.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잘 살게 된 이유는 빠오양을 받고 있다. 빠오양. 여러분들 빠오양이 뭐예요? 빠오양 이 뜻 아시는 분? 빠오양이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중국의 빠오양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이미 결혼을 했어. 뭐 결혼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좀 이렇게 뭔가 경제력 좋고 나이도 좀 있는 그런 남자가 젊은 여성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났느냐? 말 그대로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스폰 비슷한 건데 집도 구해주고 그 다음에 집에 뭐 이런저런 가전도 놔주고 기본적으로 살 수 있게끔 해주면서 그 다음에 달달이 생활비도 줘요. 살 수 있게.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을 이제 들락날락 거리는 거죠. 그게 중국에서 빠오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 친구가 빠오양을 당하고 있대. 빠오양을 당하고 있는데 너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빠오양을 받고 있는 사람의 친구를 소개시켜줍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냥 홍콩의 한 할아버지, 거의 할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줬는데 그런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한테 집도 사주고 집도 사준다는 게 아니야. 그냥 집을 구해주고 달달이 너한테 생활비 주면서 넌 그 집에서 살아라. 하지만 나는 홍콩 할아버지인데 심천이랑 홍콩이랑 가깝잖아요. 하지만 나는 한 달에 뭐 한 4번 정도 5번 정도 여기 와서 그냥 살겠다. 너 보러 오고 그때 너랑 또 이렇게 뜨겁고 달콤한 시간도 보내면서 너는 그냥 나한테 생활비 받고 살아라. 이 조건이야. 그러면서 그 친구도 빠오양을 받게 됐죠. 근데 뭐 여러분들 이 스폰이라는 게 빠오양이라는 게 그것도 그 남자 마음이잖아요. 뭐 이렇게 뭐 지내다가 좀 얘 아니다 좀 질린다 싶으면 그냥 뭐 바꿀 수도 있잖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친구는 그 빠오양이라는 그 생활 속에 이미 적응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줘. 100만 원 주면서 뭐 집도 해주지. 그럼 뭐深圳 저기서 그냥 뭐 사치만 안 부리면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 집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떠난 거지. 떠났는데 원래 자기가 살던 그 생활 퀄리티가 있잖아. 그러면서 이 친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빠오양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건 또 다른 홍콩의 남자였죠.
그 남자는 이제 트럭 기사야. 홍콩의 트럭 기사. 홍콩과 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트럭 기사인데, 정말 홍콩이 잘 나갈 때, 홍콩의 GDP가 중국의 수십 배에 도달했을 때, 그 시절에는 이제 홍콩의 트럭 기사도 연봉이 거의 뭐 한국 돈으로 따지면 7천만 원 내지 1억 가까이 그렇게까지 벌었던 시절이야. 그 돈 있으면 뭐 한 달에 100만 원짜리 뭐 스폰 이렇게 뭐 두고도 남지. 그러면서 이제 홍콩의 한 트럭 기사의 또 스폰을 받게 되면서 빠오양을 당하는 거죠. 근데 뭐 또 그게 뭐 오래 가겠습니까? 뭐 이렇게 또 세월이 지나고 이제 그 트럭 기사도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아졌어. 왜냐하면 이제 이게 중국도 이제 GDP가 많이 올라오고 어느 정도 이제 물가도 올라오면서, 그리고 홍콩 경제가 또 안 좋아지고 있잖아. 홍콩 경제는 옛날부터 이제 뭐 하락기를 계속 가고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서 이런 제의를 했어. 한 달에 100만 원까지는 못 주겠다. 한 달에 30만 원만 주겠다. 하지만 이 여자아이는 그래도 일단 준다고 하니까 뭐 어떡해. 지가 힘들다는데. 그걸 받으면서 근데 그 돈으로는 이제 생활비가 부족할 거 아니야. 자기가 평소에 살던 퀄리티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이 스폰남은 그렇게 자주 안 오니까 이 스폰남이 올 때는 이 스폰남을 만나고, 그 다른 날에는 그 정도의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 친구는 이제 매춘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뭐 어떡하겠어. 이미 세월은 흘렀고 나도 나이도 어느 정도 먹었고 생활 수준은 높은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가서 뭐 일반 직장 들어가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 한 달에 몇십만 원 버는 거, 난 그거 못한다. 내가 할 게 이거밖에 없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 이게 여러분들 중국의 R9 문화예요. 여러분들 이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자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자 여러분들 여기가 심천이에요. 심천이고 여기가 홍콩입니다. 여기 다 홍콩이에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심천까지 거리가 엄청 가까워요. 그래서 이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건 한 바야흐로 80년대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야, 여러분들 80년대의 홍콩을 아십니까? 물론 좀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알 수도 있지만 홍콩의 80년대, 90년대, 그때는 홍콩의 정말 황금 전성기였어요. 홍콩의 어떤 산업이든 그냥 발만 담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홍콩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80년대, 90년대 그때 홍콩은 어마어마했죠. 그러면서 홍콩 남자들이 굉장히 부유해졌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 그렇죠. 그때 홍콩의 영화 업계도 어마어마했지. 그때 류덕화, 그 홍금보, 성병, 장하구 그 시절이야. 곽부성, 또 누구 있나? 엄청 많죠. 8, 90년대 그때 영화업계라든지 어떤 업계든 홍콩은 다 호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홍콩 남자들이 돈이 많아진 거야. 홍콩 남자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래도 이제 홍콩은 발전하면서 홍콩 물가도 많이 높아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홍콩에서 놀기는 비싸.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위에 심천 쪽으로 넘어가게 돼. 80년대, 90년대 그때부터. 근데 딱 갔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94년도의 홍콩 GDP랑 대륙의 GDP는 40배 차이가 났습니다. 50배였대. 50배. 그 정도로 차이가 났으니 홍콩 남자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돈을 들고 이제 심천을 딱 가. 심천을 가서 이제 딱 이렇게 유흥을 노는데 가격이 엄청 싼 거야.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렇게 가서 노는 남자들은 홍콩의 유부남들이었어요. 홍콩의 유부남들. 근데 이제 홍콩의 유부남들이 이제 가서 이제 심천 가서 이렇게 노는데 다 어린 애들이고 애들이 너무 맨날 이제 홍콩에서 또 홍콩 또 여자들이 좀 세. 옛날부터 셌어. 거기는 잘 살고 이제 돈 많아지고 하니까 맨날 남편 보고 돈 타령이나 하고 돈 벌어 오라 하고 억세고 하니까 그런 와이프만 계속 보다가 심천으로 딱 넘어갔는데, 일단 노는 가격도 너무 싼데 중국 여자들 너무 또 애들이 순수해. 어리잖아. 맨날 집에서 억센 여자 센 여자 맨날 잔소리하는 여자만 보다가 심천 가니까 눈이 돌아간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 여자가 너무 세면 남자들은 기죽고 남자들은 결국 바깥으로 나돌아. 그러면서 심천을 갔는데 여기는 그냥 지상 낙원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80년대부터 그게 이제 넘어가서 이제 홍콩 남자들이 심천 가서 이렇게 놀게 되면서, 근데 또 남자들은 그땐 또 순정 낭만의 시대 아니야. 80년대 90년대 낭만의 시대 아닙니까? 그냥 놀기만 하는 그런 남자들도 있었는데 이런 남자들이 생긴 거지. 물론 홍콩에는 본처가 있어. 근데 홍콩 집은 도저히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그냥 맨날 돈만 벌어가지고 갖다 주면 자식도 잘 크고 들어가면 와이프한테 잔소리만 듣고. 근데 심천 갔는데 여자애들이 자기랑 마음도 나누고 이야기도 잘 통하고 순수하지. 연애하는 그 뜨거운 그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심천에다가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심천에다가 살림을 다시 차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살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살림은 홍콩에 그대로 놔두고 알나이, 이게 알나이야. 첩을 두는 거야. 그 첩들을 위해서는 진짜 말 그대로 집을 해주고 가전도 다 사주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달달이 용돈도 보내줘. 어차피 자기 월급에서 얼마 안 보내줘도 잘 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제2의 살림을 심천에서 차리게 돼요. 그러면 그 제2의 살림이 차려진 그 여자들이 그게 알나이. 알나의 뜻이 뭐냐? 두 번째 뭐 할머니 이런 뜻인데 근데 뭐 더 직관적으로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 두 번째 젖이란 뜻이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첩이란 뜻이야. 근데 첩을 두지만 그 낭만의 시대 때는 그 첩을 둬서 실제로 첩이랑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서 이 알나이가 거의 뭐 이 관계가 그냥 한번 놀고 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단기 스폰 이런 게 아니라 5년, 10년, 심지어 20년도 이렇게 두 집 살림을 하는 그런 홍콩의 남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시대엔. 그래서 그 시대 때 여기 아까 제가 보여줬던 이 후티엔区 있잖아요. 요 지역. 강만 한 개 건너면 바로 여기 후티엔区야. 여기가 알나이춘이라고 불러졌어. 알나이춘. 그러니까 첩들의 마을, 스폰 마을. 스폰시, 스폰 도시 그렇게 불러졌어. 실제로 홍콩의 이런 첩들이 제일 많을 때는 약 30만 명까지 있었어. 제가 지금 왜 이걸 낭만이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이게 낭만적이어서 낭만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첩을 당해봤던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저한테 오해하지 마세요. 뭐 두 번째 살림 차리는 게 낭만이다 이 뜻이 아니야. 실제로 이 첩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 때 그때는 홍콩 남자들이 낭만이 있었대. 와서 나랑 같이 사랑도 하고 실제로 정말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면 같이 자식도 낳아요. 자식도 낳고 실제로 막 그냥 살림을 차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10년, 20년이 지나고 자식이 컸어. 그러면 그 자식을 자기 그 호구 밑으로도 넣어준대. 그럼 그 자식은 홍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홍콩 가서 일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홍콩은 그때 훨씬 더 잘 사는 곳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남자들이 양심이 없다는 거야. 지금은 요즘은 뭐 심천이고 홍콩이고 뭐 비슷비슷하게 사니까 홍콩 남자들이 또 경제도 안 좋아지고 홍콩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홍콩 남자들이 돈이 없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 5년, 10년의 사랑 이런 거 찾아볼 수도 없대. 단기 스폰. 한 달, 짧게는 2주. 그 다음에 그냥 지 것만 즐기고 그냥 가버린대. 정도 없대. 그래서 그 인터뷰한 그 알나이가 하는 말이 낭만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낭만이 있었던 문화는 80년대, 90년대까지 이어온 거고 이제 낭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게 이제 2000년으로 넘어오면서 2000년 후반대 2010년부터 이제 낭만이 점점 없어지고 요즘은 그게 이제 극적으로 이제 홍콩 남자들은 그냥 와서 그냥 즐길 거 즐기고만 가. 더 이상 이제 나이를 할 그 여력도 없고 돈도 없어. 왜냐하면 심천도 물가가 그만큼 비싸졌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거기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을 제가 찾아왔는데 야 이거 영상 보여줘도 되나? 이게 알나이춘 말 그대로 이제 첩들의 마을이라는 그 곳 후티엔 구역을 골목 돌아다니면서 찍은 영상인데 여러분들 대략 한번 볼게요. 골목에 들어가면 뭐 아저씨들도 이렇게 다니고 할아버지들도 다니고 뭐 할아버지들 여기저기 서 있고 근데 뭐 여성분들도 서 있고 바람 쐬나 보죠, 그죠? 뭐 자기 동네 앞에서 바람 쐬는 거는 근데 바람 쐬러 나왔는데 굉장히 섹시하게 입고 나왔네요. 뭐 이런 마을 골목들. 이 영상 찍은 애도 참 골목 들쑤시면서 많이 찍었더라고. 저기 보면 또 자기 집 앞에서 저렇게 바람 쐬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젊은 여성들이 애기들 데리고 나와 있는 모습도 있죠. 여러분들 이분들은 뭐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첩이고 첩의 자식들인데 첩들끼리 또 이렇게 커뮤니티가 형성돼. 왜냐하면 여기 첩들이 많을 때는 30만 명까지 살았던 구역이니까. 도시가 휑하다고요? 낮이라서 그래요. 낮이라서 그럽니다.
낮에 휑하긴 한데 참 아저씨들 골목에서 많이 돌아다닌다, 그지? 아, 근데 이렇게 귀엽고 어린 애들은 그냥 뭐 나와서 바람 쐬는 건가? 딱 봐도 20대 초반인데.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특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구역 있잖아요. 푸텐区. 여기는요. 낮에는 그냥 뭐 평범해. 조용해요. 뭐 그렇게 막 사람이 뭐 많다거나 얘기하기도 좀 애매해. 그냥 뭐 좀 그냥 방금 도시 모습처럼 그냥 평범한데 밤 되면요. 이제 난리 납니다. 뭐 술집부터 시작해가지고 클럽, KTV, 마사지, 미용실, 사우나, 야식꾸리한 그런 조명들, 그리고 밤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활성되고 식당들도 거의 저녁에 문을 열어요. 낮에는 영업을 안 해요. 심야 영상이요. 아, 심야 영상은 직접 찾아보세요. 많습니다. 많은데 좀 이렇게 좀 자극적인 것들이 많아가지고, 자, 이게 80년대 90년대부터 이게 홍콩 남자들이 첩을 둔다는, 이게 나중에는 이제 이게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인터넷도 활성화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여자들이 그 얘기를 전국에서 듣고 좀 자기 외모가 좀 된다, 괜찮다 싶다 그러면 어린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아예 그냥 후티엔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빠오양 구합니다. 아예 그냥 자기 자신을 광고해. 인터넷에도 치우 빠오양, 스폰 해주세요. 스폰 구합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막 이렇게 광고하면서 그런 게 어느 순간 문화로 아예 자리 잡힐 정도로 사람들은 다 알았대. 그리고 90년대는 이 지역이 그렇게 막 발전되지 않았어요. 막 높은 빌딩, 고층 빌딩 이런 게 없었어. 지금은 뭐 심천이라 하면 어마어마하지. 고층 빌딩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급 주택, 아파트 뭐 엄청 많지. 하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거기는 아직 그렇게 발전되지 않은 곳이라 가지고 90년대부터 2000년 넘어올 때까지 이제 개발이 되면서 홍콩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여기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당연히 심천으로 와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딱 와보면서 여긴 이런 문화구나. 오면 그 도시 그 분위기가 딱 나올 거 아니야. 홍콩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냥 아주 적은 가격에 뭐 한 달에 그냥 생활비 100만 원에 첩을 여기서 기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도 나도 그 정도 돈이면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나도 나쁘지 않은데? 한 달에 100만 원에 뭐 이렇게 집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 뭐 한 달에 200? 괜찮은데? 이런 옛날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여기 엄청 많이 몰려왔었어. 그러면서 진짜 그게 여기는 알나이춘이라고 불려졌어요. 스폰녀 마을. 그때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 산업을 성장시켰던 게 홍콩의 트럭 기사들. 트럭 기사들이 시작을 하면서 홍콩의 보석상들, 그리고 패션 사업하는 사람들, 옷장사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대륙적으로 와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어? 이러면서 또 첩 한 면씩 두고, 많은 사람들은 3첩, 4첩까지 뒀대. 돈 많으니까 이거 돈 별로 안 드네? 그런데 이제 이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그럼 이 마을에는 말 그대로 첩들만 엄청 많이 살 거 아니야. 근데 그 첩들 사이에서도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그냥 낮에는 뭐 안 해. 이 할배들 없을 때는 그냥 지들끼리 만나가지고 쇼핑하고 뭐 길거리 돌아다니고 뭐 밥 먹고 다니고, 밤 되면 뭐 마장 치고, 중국에 또 마장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막 치잖아. 끼리끼리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급한 일 있을 때는 서로 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여서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니면서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들이 다 무슨 뭐 스폰 받는 얘기나 하고, 돈 받는 얘기하고, 남자 얘기나 하고, 뭐 스폰 남들 얘기하고, 이런 얘기나 하니까 여기 살던 주민들이 또 불만을 엄청 크게 가졌대요. 맨날 뭐 저 여자들 첩들 모여가지고 좀 뭐 한 짓이냐고 저거 막. 그러니까 이제 한 80년대 그때는 이제 1세대 첩들, 90년대는 2세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3세대, 지금 이제 4세대들까지. 여기 모여 사는 첩들도 세대가 갈려진대요. 무슨 아이폰 1세대 2세대도 아니고. 근데 요즘 세대들은 00년생들이 많이 모인대. 그러면서 이 첩들의 문화가 정말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아까 그 스폰을 받았던 그분이 얘기했던 그 낭만의 시대가 있었다. 그 낭만은 뭐냐? 실제로 그 스폰이 5년 내지 10년, 뭐 길게는 심지어 진짜 몇십 년까지 이어지면서 자식이 크면 홍콩까지 데려가서 같이 이렇게 홍콩에서 살게 해주는, 그렇게까지 이어졌다면,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중국이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홍콩은 더 일찌감치 안 좋아졌죠, 그죠? 그래지면서 이 스폰 문화도 바뀌기 시작했대.
어떻게 바뀌었냐? 그 빠오양을 어떤 빠오양 그러니까 스폰을 홍콩 남자 한 4남자한테 받아본 사람이 얘기를 해. 한 4번 정도 받았으면 이미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겠죠, 그죠? 얘기를 하는 게 요즘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길게 장기간 스폰 심지어 뭐 자식도 같이 키우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 달 심지어 2주 짧으면 2주짜리. 요즘 홍콩 남자들은 낭만이 없다. 양심이 없다. 그렇게 변했대요. 그러면서 지금 요즘 여기 알나이춘이라고 불려졌던 여기가 이제 완전 바뀌고 있어요. 알나이들이 점점 적어지면서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 키우겠지. 첩들을 거기서. 그러면 이제 뭐 옛날에는 알나이가 많아졌으면 지금 적어졌으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예쁘고 훌륭하고 그리고 나이가 어린 애들이 선택을 받겠죠. 그리고 지금은 가격은 이제 그때 그 가격은 아니지. 적어도 이제 뭐 한 4, 500 이렇게 시작하겠지. 근데 그렇게 되니까 물가가 오르고 하니까 홍콩 남자들이랑 뭐 홍콩이랑 심천이 물가가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홍콩 남자들도 없어지면서 이제 그 첩 문화들도 없어지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없어지고 있다가 경제가 서로 안 좋아. 중국도 경제가 너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요즘엔 또 새롭게 나와가지고 빠오양 해달라 그러면서 가격을 대폭 떨어뜨린대. 어차피 대졸자들도 지금 한 달에 50, 60 벌고 100만 원도 못 버는데 중졸 이런 애들, 초졸 이런 애들이 뭘 하겠어. 먹고 살 돈이 없잖아. 지금 또 다시 일어나고 있답니다. 빠오양 해달라. 가격은 대폭 낮춰가지고 뭐 100만 원이든. 왜냐하면 지금 대졸자들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자기는 그냥 홍콩에 뭐 남자 한 명 이렇게 뭐 유부남이든 상관없어. 집도 해주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나한테 생활비 주고 한 달에 만나면 뭐 4, 5회 정도? 이 정도면 되니까. 일도 안 해도 되니까. 맨날 그냥 돌아다니면서 쇼핑하고 편하게 살면 되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경제 발전에 따라서 그리고 경기 침체에 따라서 이 나이 문화도 바뀌고 있다. 옛날에는 진짜 이분이 말한 그 낭만의 시대는 진짜 자식도 같이 낳았어요. 말 그대로 그냥 진짜 근데 자식을 커가지고 이 홍콩으로 오게 하고 자기 호구에 올려주는 거지. 그럼 그 자식은 홍콩에서 일하면서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었대요. 심천이 옛날부터 유흥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냥 그 짧은 유흥 그냥 잠깐의 쾌락만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한 그런 나의 문화 홍콩에 본처 있고 그 다음에 심천에 두 번째 살림 있고 그러면서 그냥 본처든 두 번째 살림이든 그냥 평생 가는 거야. 남자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일하고. 근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 장기간 평생 가는 그런 빠오양 평생 스폰이 없어졌다. 그래서 옛날에 빠오양 당하다가 버림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홍콩 남자들도 돈을 뺄 거 아니야. 다시 안 와. 그러면 그 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연락도 안 되지. 뭐 찾을 방법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는 가전들을 다 팔고 집도 남은 것들 다 빨리 정리해버리고 돈을 확보해서. 근데 할 수 아는 게 없어. 이게 정말 비극이야. 할 줄 아는 건 없고 공장에 가서 허드렛 일 이런 거는 하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한테 스폰을 받다가 그냥 길거리의 매춘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나의 산업의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도 지금 중국의 경기 침체가 홍콩의 침체가 또 많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걸 또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고요? 현지 가보세요. 근데 또 이거 남자들 또 이거 이 방송 보고 나서 궁금해가지고 막 요즘 가격 얼마지? 막 이러고 막 현지 가서 막 그러고 그러지 마.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한 달에 100만 원의 돈으로 첩을 둘 수 있다면 두시겠습니까? 근데 요즘 그런 시장이 굉장히 호황하는 시장이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베트남이에요. 실제로 한국 남자들 베트남에 첩 많이 두고 있습니다. 뭐 한 달 그냥 100만 원 정도야. 베트남 요즘 많이 두고 있어요. 저도 이 얘기를 베트남 갔을 때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그 남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대. 그러니까 나이도 많아. 60대, 50대, 60대야. 자식들도 어느 정도 컸고 한국 집에서는 와이프부터 무시하고 자식들도 대우 안 해준대. 그냥 집 가면 존재감 1도 없대요. 돈은 뼈 빠지게 벌어오는데 존재감 1도 없고 맨날 자식들한테는 무시당하고 막 그런데 베트남에 딱 왔는데 베트남에 딱 이렇게 여자를 딱 만나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집에 가니까 양말을 벗겨주더래. 황제 대접을 해주더래. 밥빨래 다 하지, 집안일 당연히 하지, 마사지도 해주고,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뭐 관광도 돌아다니면서 같이 시켜주고, 옆에서 수발 다 들어주고, 야 집에 씻을 때 양말까지 벗겨주더래. 거기에 뻑가가지고 이런 나 무시하는 와이프 자식들 필요 없다. 내 살면 이제 얼마나 더 사느냐. 그냥 뭐 딱히 뭐 할 일은 없는데 돈은 있으니까 그 어디냐 베트남 가가지고 일단 사무실 한 개 차린대. 그냥 집에는 나 베트남 가서 이제 새로 할 일이 생겼다. 뭐 자식들도 다 컸겠다. 와이프는 뭐 집에 없으면 속이 더 시원해. 이지랄 하고 있으니까 그래 알아서 살아 뭐 이러면서 베트남 가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그런 남자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베트남을 몇 번 가봤잖아요. 베트남 갈 때마다 그런 분들 있어. 주위에서 꽤 많이 봐. 나이는 50, 60된 아저씨들. 그냥 저는 그냥 형님이지. 완전 형님이지. 50대, 60대 아저씨들인데 집에 베트남 와이프 있대. 몇 살이냐? 30 아직 안 됐대. 28, 29이래. 30살 차이? 근데 애가 이미 한 대여섯 살이야. 그러니까 더 어릴 때 만났다는 거야. 21살, 2살 때 만났다는 거지.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실제로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중국도 그렇고, 일본은 잘 모르겠다. 일본도 있겠지? 좀 이렇게 남자들이 뭐 사업한다 치고, 이렇게 저 베트남 가가지고 사무실 한 개 차리고, 뭐 딱히 하는 건 없어. 그러면서 거기서 살림 한 개 차려놓고, 뭐 집에는 일한다고 못 들어간다 하고, 뭐 그냥 생활비만 보내주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이런 사람도 있어. 싱글이야, 남자야. 근데 한국에서는 이 일 저 일 하다가 뭐 이것도 뭐 잘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됐고, 나이가 이제 뭐 한 40 되고 50 됐어. 근데 뭐 한국에서 딱히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뭐 미련도 없고, 근데 이렇게 베트남이나 뭐 이런 동남아 국가로 넘어갔는데, 거기는 그래도 한국인들이 할 일이 아직 있어. 한국인들끼리. 그래가지고 뭔가 자기가 성실히 일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단 말이야. 그럼 거기 가서 일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기반을 다지면서 돈을 벌어. 돈을 번다 보니까 베트남 가서 현지 여자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만나다가 연애하면서 뭐 이렇게 하다가 또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 아무리 40, 50대 남자라도 무조건 20대를 만납니다. 심지어 20대 초반. 요즘 그건 문제되잖아. 국제결혼.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서 뭐 이렇게 업체를 통해 가지고 베트남 가서 와이프를 알게 되고, 뭐 이렇게 데려와서 한국에서 살다가 와이프가 하룻밤 사이에 도망갔어. 이런 일들이 꽤 허다하잖아 지금 한국에서. 국적만 따면 이제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국적 따가지고 베트남 남자랑 또 다시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통계가 나왔느냐, 한국 여자가 시집 제일 많이 가는 곳은 베트남 남자다. 그런 통계가 나왔다니까. 어처구니 없는 통계. 근데 알고 보니 한국 여자가 베트남 남자한테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시집 왔던 베트남 여자가 국적을 따고 나서 다시 베트남 남자랑 결혼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 국적도 있고 베트남 국적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근데 그런 식으로 업체 통해 가지고 국제 결혼을 하면 그건 무조건 문제 생겨요. 그런 업체 통해 가지고 결혼하는 그 뭐라 해야 될까, 베트남 여자들, 그 업자들 많습니다. 같이 짜고 사기치는 거야. 하지만 현지 가서 일을 하면서, 내가 거기서 살면서 알게 된 여자들, 그러면서 오랫동안 보면서 이렇게 진짜 연애 생활을 보내고 같이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뭔가 좀 이렇게 서로 좀 더 많이 알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생기겠지. 정상적인 여자들 만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베트남 가서 가정 꾸려서 사는 남자들은 잘 살더라고. 내가 아는 형님 있는데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 야, 베트남에 일하면서 한 달에 그냥 뭐 한 한국 돈으로 3, 400 받는데, 400 받는데 애도 2명 낳고 와이프가 30살 연하고 잘 산대요 아주. 뭐 그런 상황도 있고. 여러분들, 세상은 넓어요. 세상은 넓고 참 신기한 일들은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기한 이야기들 많이 해드렸는데 어떻게 재밌으셨습니까?